됐어요. 그럼 자 갑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음. 귀납적으로 정의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항 4고요.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1번째 분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n번째 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같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표현 이거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라고 하면 일단 분수가 싫어요. 양변에 분모들을 싹 다 곱하면 an 플러스 2에다가 an을 곱한 값이 an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 됐죠? 왜?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는데 이 둘이 곱한 값이 가운데 제곱이랑 같대. 뭐가요? 기분 탓이에요. 네, 됐죠? 그래서 다시 n번째 n 플러스 2번째를 곱했더니 n 플러스 1번째 제곱이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됐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거를 일단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좀 끊기긴 한다. 잠깐 연결 다시 해볼까?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4라는 거 줬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라는 걸 줬네?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항까지 얼마 곱했음? 4에다 누구 곱하면 2분의 1 나오니? 그래, 8분의 1 곱했네. 그럼 공비가 몇이야? 8분의 1이고 첫째 항이 4인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결론.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됐죠? 그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얘가 4의 11제곱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거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수법칙 생각하셔야 돼요. 지수법칙. 일단 4는요. 2의 제곱이죠. 됐지? 8분의 1은 2의 몇 제곱? 8분의 1, 2의 몇 제곱? 8분의 1 마이너스 3제곱. 맞아요? 2의 마3제곱. 그거에 n-1제곱이잖아. 그럼 정리해보면 2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3n 플러스 3제곱인 거잖아.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3n 플러스 5제곱인 거지. 됐음? 그럼 4의 11제곱분의 1은 4의 몇 제곱? 마이너스 11제곱.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거에 마이너스 11제곱이면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2제곱. 이 둘이 같아지고 싶어. n자리에 누구 넣으면 될까? 됐습니까? 이 이야기인 거죠. 누구 넣으면 돼요? 네? 27, 9. 네, 됐네요. 끝. 그래서 n은 9가 되겠습니다. 해서 몇 번째? 9번째. k는 9가 오면 됨. 인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사실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래서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혹은 어떤 규칙을 갖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을 줬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그럼 우리는 뭐해? 이 관계를 보면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등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등차인 경우도 생길 수 있음.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대표와 유제 1, 2번을 보시면 등차일 때 등비일 때가 모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풀어보셔야 돼요. 됐죠? 지금까지는 등차다 등비다라고 말을 해줬지만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럼 네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 자, 넘어갑니다. 209페이지요. 유제 6번입니다.
자, 유제 6번 문제 보시면 자, 수열이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을 때 50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자, 봐봐 다시. 첫 번째 항이 누군지 알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무조건 이렇게 나온대. 됐음?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볼게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 분의 1을 더한 거야. 됐음? 그럼 n 자리엔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막 자연수 다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n 자리에 1 넣어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면 돼. 자, 요거는 그냥 1 곱하기 2로 씁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럼 두 번째 n 자리에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3분의 1 더하면 돼. 2는 값이죠. 3 넣으면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돼. 3는 값입니다. 이렇게 쭉 넣어서 내가 궁금한 건 50번째 항이 궁금했어. 그럼 여기 n자리에다가 49를 넣으면 50번째 항은 49번째 항에다가 49 곱하기 50분의 1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음? 됐어요? 나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냥 1, 2, 3, 4에서 숫자 넣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두 번째 항 없어지죠? 넘어가서 정리되지? 마찬가지 넘어가서 없어집니다. 넘어가서 없어지고 넘어가서 없어지니까 좌변은 A50, 50번째 항만 남고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우변은 첫 번째 항, 문제에서 첫 번째 항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죠. 거기에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49 곱하기 50분의 1까지 더한 값이 보일 거임. 나는 누구만 계산하면 돼? 요 부분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보는 표현은 분수끼리 더합니다. 근데 분모가 계속 바뀌고 있어. 계산이 될까 안 될까? 너무 많아. 49개나 썼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했을 때 멀리서 보죠.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음. 뭐 해주면 돼? 부분 분수로 변형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부분 분수로 변형합니다. a 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과 같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얘는요 1 빼기 2분의 1, 얘는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얘는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래서 마지막 얘는요 49분의 1 빼기 5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네. 그럼 더하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니까 남은 거는요 1하고 마이너스 50분의 1 남겠죠.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정리되니까요 결론 남은 건 마이너스 50분의 1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답이에요. 끝.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 영상 안 보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숫자 하나씩 넣어봐. 쭉 나열해. 그 다음에 정리하면 네가 원하는 값 얻을 수 있어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수업 때 여기 있는 이야기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표현인 거죠.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변수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때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를 계산하면 된다. 이 색깔이 좀 이상한데? 그치? 네. 단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자, 7번으로 갑니다.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됐을 때 13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13번째 항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항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게. 여기 n자리에 1부터 쭉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n에다 1을 대입해주면 두 번째 항은 1 넣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항이고요. 2 넣으면 세 번째 항은 자 2 넣었어요. 5분의 2, 5분의 3이죠.
곱하기 두 번째 항. 4 넣으면 3 넣으면 네 번째 항이죠. 그럼 3 넣습니다. 7분의 5 곱하기 세 번째 항 이렇게 될 거야. 해서 너한테 구하라는 건 13번째니까 그럼 13번째 항은 n자리에 12를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12 넣으면요. 25분의 23 곱하기 A12라고 할 수 있겠지?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할까요? 이번엔 곱합니다. 그럼 왼쪽 좌변 다 곱하고 오른쪽도 우변 다 곱해버리면 양변에 A2가 약분, A3도 약분, A4도 약분, 계속 약분. 그럼 좌변에 남은 건 A13, 13번째 항 남을 거고요. 우변에는 첫 번째 항이 일단 있죠. 그리고 3분의 1, 5분의 3, 7분의 5. 그래서 마지막에 25분의 23까지 남을 거야. 그러면 여기 3약분, 5약분, 7약분, 약분. 됐죠? 첫 번째 항이 1인 거 압니다. 그럼 누구 남아요? 25분의 1이 남았겠네. 그래서 얘가 13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10번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등식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죠. SN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우리가 얘를 볼 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야, SN에서 SN-1을 빼잖아? 그럼 뭐 나와? n번째 항이 나올 거야. 대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됐죠? 요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수열 첫날 아마 했던 얘기일 거예요. 요거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SN이 주어졌죠? 그럼 야, SN이 누구니? 라고 하면 문제 써 있어요. 2AN 플러스 N이라는 거. 그럼 SN-1이 누구니? 라고 하면 N 대신에 N-를 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서로 빼주면 뭐가 나와? n번째 항이 나와. 그럼 서로 빼주면 이거 없어지네요. 그럼 2를 묶어서 2an 빼기 2an-1 플러스 1. 안 묶고 그냥 썼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음?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2an 쏘리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럼 마이너스 an은요. 마이너스 2an-1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n번째 항은요. n-1번째 항의 2배 하고서 1을 뺀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해 주세요. 얘는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가능한 표현인 거야. 됐죠? 왜? sn과 sn-를 빼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n자리에 1 넣어야지? 안 됩니다. 2부터 넣어야 돼요. 그럼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네 번째 항이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구조와 패턴을 지난 수업 때 보여는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상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만 물어봐. 네 번째 항 누구? 혹은 다섯 번째 항 누구?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 2를 넣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첫 번째 항 빼기 1인 거. 됐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누구야?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두 번째 항은 마3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n자리에 3을 넣어. 그럼 세 번째 항은 n자리에 3 넣었어요. 2 곱하기 a2 빼기 1이겠죠. 근데 두 번째 항이 마3인 거 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7 되겠네. 요렇게. 됐음? 그럼 n자리에 4를 넣으면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세 번째 항 빼기 1이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이거 두 배면 마이너스 14네. 그럼 몇인 거야?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숫자 한 땀 한 땀 넣어서 나오는 값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안 물어봐요. 됐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알도록 유도시킬 거야. 그게 귀납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넣어보면 알 수 있음. 되지요? 됐어요?
종현이 괜찮아요? 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입니다. 라고 하면 또 뭘 봐야 돼? SN에서 3AN 빼기 N 빼기 1에서 SN-1 3AN-1 빼기 N-1 빼기 1 요걸 봐야 되겠지?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아니 SN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하는 친구들이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야. 응. 그러면 우리는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말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에다 누구 넣으면 O 대입하면 답인 거잖아. 됐음? 우리가 구하려는 게 다섯 번째 항이니까 당연히 일반항 표현이 나와야 돼. 거기다 5만 넣으면 답이니까. 그래서 둘이 뺀 값을 계속 봅니다. 그럼 n번째 항은요. 위에서 아래 뺍니다. 3an 빼기 3an-1. 자, 빼면 n은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전개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었으니까 위에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뿅 남겠네. 됐죠? 자, 뭐합니까? 얘는 오른쪽, 나머지 것들은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2an은요. 3an-1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n번째 항은요. 2분의 3 n-1번째 항 거기에 2분의 1 더해주면 되겠음. n은 누구? 2 이상부터. 됐죠? 자, 첫 번째 항 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항 구하라고 했죠? 구해주세요. 유제 문제 13번 봅니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유리병에 물이 1리터 들어있거든. 자, 유리병에 물이 1리터 들어있는데 4분의 1을 버리고 1리터를 다시 넣습니다. 이 물이 1리터가 있는데 이 물의 4분의 1을 버려. 그리고 1리터를 다시 넣는데 또 그 물에 4분의 1을 버리고 1리터를 넣는데 됐죠? 이런 짓을 n번 반복한대. 그럼 봐봐. 내가 이 짓을 한 번 했으면 그때 물의 양이 A1이겠죠. 됐습니까? n번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했으니까 A1은 한 번 했을 때 남은 물의 양일 거야. 그럼 봐봐. 처음에 1리터가 있었음. 한 번 합니다. 4분의 1 버리면 얼마 남아? 4분의 3이 남을 거고 거기에 1을 더하면 이게 A1이겠지.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야 돼. 이거 돼 안 돼? 그럼 봐봐.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할게.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한 번 하고 나면 그 물이 있었지. 그 물의 양이 얼만큼이었어? 4분의 7이었잖아. 맞아? 그거에 4분의 1을 또 버리지. 그거에 4분의 3만 남겠지. 그리고 1을 또 더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두 번째는 첫 번째 한 번 하고 나서 남은 물이 있어. 이거에 얼만큼? 4분의 3만 남을 거고 1을 더한 값일 거야. 됐음? 표현 괜찮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해서 3번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2번 해서 남은 물이 있을 거야. 괜찮니? 2번 해서 남은 물이 있어. 이 물의 4분의 1을 버려. 그럼 얼마 남아? 이거에 4분의 3이 남을 거고 거기에 또 1을 더할 거라고. 됐음? 그럼 결론. n 플러스 1번째 시행했을 때 물의 양은 n번 시행하고 남은 물에 4분의 3의 1을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해석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로 계속 계산해야지 라고 관찰했다면 나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그럼 2번 했을 때 그리고 3번 했을 때
4번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본 거야. A1 4분의 7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n자리에 1 넣으면 2번째 했을 때 물의 양 나오겠죠? 첫 번째 아니까. 됐습니까? 그럼 n자리에다가 2 넣으면 3번 시행했을 때 물의 양을 말할 수 있죠? 왜? 2번 시행해서 물에 나온 양 알아냈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3 넣으면 4번 시행했을 때 물의 양 3번 시행해서 물의 양 알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해줘? 여기 n자리에다가 1, 2, 3 순서대로 각각 넣어서 한 번 시행했을 때 물의 양을 아니까 2번 시행했을 때 물의 양도 알고 3번 했을 때 4번 했을 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답 구해주세요 지금.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뒤에 귀납법에서 14번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여기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보세요. 212페이지요. 14번 보시면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이 직선들에 의하여 분할된 평면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 못하시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이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쇼츠와 짧은 문장과 단어로만 구성된 그런 쇼폼들을 많이 보면서 자란 이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추천하는 TV 프로가 하나 있어요. MBC에서 손석희 아저씨가 하는 질문들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시사 토론 관련된 프로거든. 그런 거 진짜 재미없고 지루하겠지만 그런 거 좀 봐. 그리고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여러분 그냥 짧게 짧게 나오는 속보 같은 거 연예인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뭐 칼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고 뭐 투고하거나 아니면 뭐 밀착 취재한 거나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내드린 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은 읽었는데 지가 뭘 읽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한 번씩 의식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실 때도 이왕이면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서 제대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단어 하나와 문장 몇 개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습관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수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인으로서의 문제인 거예요. 저렇게 이제 깐족되는 새끼들 있잖아요. 저런 애들 밤길 조심해 너. 깜깜하니까. 조심해. 자, 14번입니다. 깜깜하니까 조심해요. 잘 보고 다녀요. 자,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가 않고요. 어떤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래. 그래서 n개의 직선을 그어 보겠고 그 직선에 의해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재. 그럼 봐봐. A1 이러면 직선 하나를 딱 그어. 이 평면의 직선을 딱 그어 버렸어. 그럼 영역이 몇 개로 분할되냐면 이렇게 위아래 2개로 분할될 거야. 됐죠? 그럼 A2라고 하면 직선을 하나 그었고 또 다른 하나를 또 그어. 요렇게. 됐죠? 그럼 영역이 몇 개로? 4개로 분할될 거야. 됐지? 그리고 네가 직선 하나 더 그을 거거든? 근데 직선을 그을 때 그 어떤 직선도 평행하면 안 되고 그 어떤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 그럼 직선 하나 그을게. 이번엔 이렇게 그은다. 됐어? 이렇게 그어볼게. 그럼 평면 몇 개로 쪼개지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죠? 7개로 쪼개지네. 그럼 여기에다 네가 직선 하나 더 그어볼 거야. 그럼 평면이 몇 개로 쪼개질까? 또 쪼개볼까요?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로 쪼개졌을 거야. 됐음? 11개. 아니, 이게 어떤 규칙이 있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자른 다음에 계속 개수를 세고 있어. 계산을 하고 있고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 관계성이 안 보여.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내가 하나를 쪼갰어. 직선 하나 그었어. 그랬을 때 2개였음. 됐지? 2개였음. 내가 여기서 직선을 하나 더 그어보면 몇 개로 돼? 4개가 됐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 더 그어보면 7개가 됐지. 맞아? 그럼 봐봐. 내가 2개 그은 건 여기 있음. 그럼 이때 영역은 하나, 둘, 셋, 4개 영역이었다. 맞아? 근데 내가 여기에 직선 하나를 더 긋는 그 순간 몇 개가 더 생김? 하나, 둘, 3개가 더 생긴 거지. 맞아? 3개가 더 생긴 거지. 그러면 직선이 하나 더 추가됐을 때 두 번째 나눠놨던 거보다 직선 3개가 더, 영역이 3개가 더 추가된 상황인 거야.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내가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 이렇게 그어볼게 라고 하는 순간 몇 개의 영역이 더 추가가 됐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더 추가됐지. 맞아? 얘는 직선 3개 있는 상태보다 4개가 더 추가된 상황이었을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상황에다가 평면이 2개 더 추가된 거야 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됐음? 그럼 실제로 얘가 4였고요. 얘는 7이었고 얘는 몇 개였음? 11개. 아까 센 거랑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직선이 하나 더 그려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셔야 돼. 그 변화가 처음엔 안 보일 수 있어. 됐음? 첫 번째도 두 번째로 넘어갈 땐 안 보일 수 있어. 이거 2배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그 다음 거부터 보면 돼. 그럼 직선이 2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을 하나 더 그었더니 얘네들 몇 개? 3개가 더 생겼네. 그럼 직선 3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 더 그었더니 3개 있던 거에서 4개가 더 생겼네. 됐음? 그럼 세 번째는 두 번째에다 3이 더 더해졌고 네 번째는 세 번째에 4가 더 더해졌고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 2가 더 더해졌어 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될까? 직선 4개 그은 거에서 5개가 더 생겼겠지. 됐음? 그럼 5개가 더 생긴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뭐 그려보지 뭐. 요렇게 그어보면 됐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더 생겼네.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에다가 누가 더해져? n 플러스 1이 더한 값으로 표현되겠네.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관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2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에서 더한 값 말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럼 2 넣으면 또 말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우리 6번째니까 아이고 5번째까지 이미 했네. 얘가 16이었죠? 그럼 6번째는 5번째 16에다가 6을 더한 값 몇이다? 22였다 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지금처럼 하나씩 세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요. 그럼 첫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니까 첫 번째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몇일 때? n이 2일 때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n에다 2 넣으면 좌변은요. 이때 좌변은요. 1 더하기 2 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몇이냐? 4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 우변은요. 오른쪽이죠. 2 빼기 2분의 1이니까 몇이냐? 2분의 3이 될 겁니다. 됐죠? 아닌데 그러면? 아 맞구나.
그럼 얘 몇이야? 4분의 6이겠지? 됐죠? 깜짝 놀랐네. 그럼 결론. n이 1일 때 누가 더 커요? n이 2일 때죠. n이 2일 때 누가 더 커요? 좌변, 우변? 우변 더 크죠? 그럼 부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합니다. 2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n이 k일 때, k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겠죠? 그걸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2세제곱분의 1 더하기 k제곱분의 1 얘는 2 빼기 k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음.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오는 값이 k 플러스 1일 때, 다시 말하면 n자리에 k 플러스 1일 때 여기는 k 제곱분의 1로 끝났는데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하면 위에서 썼던 부등식은 1 더하기 2제곱분의 1, 2세제곱분의 1 해서 k제곱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로 표현이 될 거고, 마찬가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양수겠죠? 양수를 그냥 더했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야. 당연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도 부등식은 계속 성립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뜬금없는 대소비교를 합니다. 누구냐? 얘 2 빼기 k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하고요. 그 다음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값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 둘의 대소를 비교할 겁니다. 갑자기? 갑자기. 그 이유는 대소를 비교해 보면요. 자, 서로 빼보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한 다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대보겠습니다. 서로 빼면 2는 없어집니다.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k 더하기 1분의 1이 남을 거예요. 됐죠? 이거 정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되니? 라고 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돼. 그럼 뭐하냐? 분모를 전부 다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시켜 버릴게요.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는요. 분자에 k만 곱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요. 분자에 k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정리합니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은요. 보시면 k제곱 여기 마이너스 k제곱 됐죠? 그래서 k제곱 없어질 거고 2k에서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2k 여기 플러스 k 여기도 플러스 k 또 없어지고요. 그럼 분자에 남은 건 마이너스 1만 남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k는 누구였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애였어요. 분모 양수죠? 분모 음수네요. 그럼 뭐야 이건? 0보다 작은 애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0보다 작으니까 둘이 대소 비교해 볼 거야. 누가 더 작아? 왼쪽이 더 작은 거야. 그럼 갑자기 이 말을 왜 씀? 이라고 하면 자 얘보다 이게 더 큰 거잖아.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됐어? 그럼 결론 왼쪽에 있는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2세제곱분의 1 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얘는요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작을 겁니다. 다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내가 여기 있는 식들을 적절히 변형하였더니 결국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음. 서서 보면 돼요.
그럼 결론. 이 부등식이 누굽니까? 여기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잖아. 됐음?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럼 k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고 했네요. 그럼 1 넣었을 때 성립한다면 2 넣어도 성립하고 3 넣어도 성립하고 4 넣어도 성립하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연산 과정, 요런 연산 과정이 부등식을 증명할 때 한번 꼭 나와야 된다는 걸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요.